예, 안녕하십니까. 프레지던트 TV.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를 준비해 봤습니다. 영화예요, 영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영화라든가 뭐 소설이라든가 문학작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통령을 주제로 하는 게 많은데 좀 가볍게 좀 접근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영화를 가지고 대통령 또는 대통령 선거 또는 대통령의 주변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오늘 이 영화를 좀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미국 드라마 중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 주변과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게 뭐였죠? 최고의 드라마는 웨스트윙이죠. 아, 웨스트윙. 그 백악관의 대통령의 직무실을 예, 예. 웨스트윙이라고 부르는데 왼쪽 날개. 예. 그 웨스트윙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7년 동안 시즌이 이렇게 매해 예. 진행된 드라마인데 대통령이 탄생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두 번 이제 재선하고 다음 대통령이 탄생되는 데까지 다룬 드라마인데 미국의 저 드라마나 비평이 관련 상을 다 쓸어버렸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인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죠. 상도 받고 뭐 그리고 이 드라마가 끝난 게 2006년인가 그런데 예. 그 드라마가 바로 오바마의 탄생을 예고했죠. 그렇죠. 저는 그냥 웨스트윙이라고 하는 뭐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냥 지나가다 잠깐 봤지 이렇게 좀 시리즈로는 못 봤는데 웨스트윙이 이제 미국 대통령 집무실이 가운데 있으면 왼쪽으로는 뭐 소위 말하면 정무직 내가 데리고 들어간 공무원, 오른쪽으로는 그냥 원래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늘공, 그러니까 늘공과 어공들을 모아서 이 어공이 있는 데를 웨스트윙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뭐 이렇게만 들었는데. 한국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이 240명 이렇게 예측하는데 예. 미국은 한 5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240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그 뭐 경비를 쓴다든가 이런 사람 빼고죠. 네, 빼고인데. 그러니까 어공이 240명, 그렇죠, 그 늘공은 한 200명 되나? 청와대는 파견받는 개념이고 늘공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에서 보면 미국은 훨씬 큰 뭐 그 대통령의 또 연방 대통령이다 보니까 더 크고 예. 훨씬 더 정무직이 많고요. 예. 한국은 뭐 이미 240명 여부지만 뭐 이것도 많다는 논쟁도 있고 그러긴 하죠. 그러니까 정보부처가 있는데 대통령이 뭐가 이렇게 많은 참모들을 두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죠.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작다. 물론 뭐 나라로 규모로 보더라도 물론 연방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면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좀 작은 건 맞습니다만 대통령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규모, 단순히 인구, 면적으로만 또 평가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기획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영화 리뷰가 많습니다. 재밌어요. 아주 영화 리뷰 보면 어떤 그 만든 그 유튜버에 따라서 뭐 강조점이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뭐 사랑, 어떤 인간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리뷰어도 있고 약간 뭐 이 액션을 중심으로 하는 리뷰어도 있는데 저희는 리뷰를 하지 않습니다. 리뷰한 걸 가지고 리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온 영화 리뷰를 다시 시대적 배경, 내용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는데요. 오늘 다룰 영화 어떤 거죠? 우리나라에서 개봉될 때는 프레지던트 메이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어는 Our slogan is Christ. 그러니까 우리의 슬로건은 위기다. 2015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Our brand is. 브랜드군요. 슬로건이 아니군요. Our brand is crisis.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의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의 상표는 위기다. 이런 맞습니다. 의미로 쓰여질 것 같아요. 뭐 전문가라 그러시더니 이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나시고. 영화에서는 브랜드라 그러고 우리 선거에서는 슬로건이라 하다 보니 제가 그렇습니다. 착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봉될 당시에는 프레지던트 메이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킹메이커죠. 그렇죠. 대통령 만드는 사람들. 킹메이커라고 얘기하고 옛날에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킹메이커 하니까 허주라는 그 호를 가진 그 정치인도 있었죠. 김윤환. 이 양반이 왜 허주냐? 자기는 빈배래요. 그래서 누가 자기 배에만 타면 그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일찍이 킹메이커에 성공했다는 얘기는 김영삼 대통령은 성공했죠. 그런가요? 전 성공을 못했다고 들었는데. 노태우, 김영삼 이런 경우인데 노태우는 뭐 김윤환 의원이 꼭 만든 건 아니고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민정계가 워낙 컸잖아요. 아,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합당 3당 합당을 했을 때 김영삼계는 굉장히 작았거든요. 아. 그런데 이 그 TK를 설득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그때 이제 박철원이라 이런 사람들이 반발했지만 네. 이번에는 김영삼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락을 깔고 그것을 만들어낸 경우가 바로 허주의 경우고요. 아, 예, 이 허주는 나중에 이제 그 이해창 한나라당 의원이 그 대통령 후보로 들어서면서 바로 팽을 당했죠. 아, 그랬구나. 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다뤄볼 영화는 바로 이제 그 프레지던트 메이커라는 우리나라 개봉작 이름으로 영화인데 이 영화 어떤 영화예요? 간단히 말하면 남미 볼리비아라고 하는 선거에 예. 미국 선거 전문가가 가서 네. 도와줘서 7명 정도의 후보 중에 4, 5등을 달리는 후보를 결국 당선시키는 그런 그럼 내용입니다. 극적인 내용이 들어있겠네. 그렇죠. 예. 그럼 주인공은 누가 나옵니까? 산드라 볼록이라고 하는 옛날에 이제 스피드라고 하는 영화에 데뷔했던 예, 맞습니다. 그 운전, 예. 그 버스 운전을 했던 이게 기억납니다. 그게 데뷔작으로 저 알고 있는데 예. 그 산드라 볼록이 그 선거 전략가로 나옵니다. 아. 예. 여성으로 설정 원래 캐스팅은 남성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는 이제 선거 전문 그 전략가들이 여성은 경우 거의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드라 볼록이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하니까 훨씬 더 영화를 좀 더 약간 그 코믹이 섞인 정치 드라마지만 조금 코믹을 약간 섞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근데 영화를 왜 다른 뭐 예를 들면 미국 선거일 수도 있고 뭐 또 뭐 영국 선거일 수도 있고 또 이런데 왜 하필 볼리비아였을까요? 그 배경. 그러니까 이게 그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영화를 다루면 미국 정통 뭐 킹메이커에 관련된 영화를 다룰 것 같은데 네. 이 영화는 2001년 전후에 볼리비아에 실제 있었던 실화에 가까운 영화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 선거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거를 시작한 첫 선거가 제가 알기로는 97년 선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럼 김대중 대통령 때 미국 선거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누굴 도운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왔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러시아 엘친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선거에서 미국 선거라는 게 워낙 시장 그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시장 분석부터 해서 이런 거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특히 이제 공산 러시아가 자본주의 러시아로 바뀌는 과정에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입하고 또 뭐 물론 그 후보들도 요구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미 같은 경우에도 이걸 좀 재밌게 영화로 만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참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 선거 당시에 그때 그 제 기억에 지금 이영작이었나 이영작 교수. 예. 그 처남인가 그렇죠. 내지인가 처남이 제일 맞죠? 예. 그분이 굉장히 무슨 여론조사 전문가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그때 책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그분이 미국에서 있을 때 뭐 그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네. 어쨌든 뭐 전체를 다 총괄지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문받는 행식을 취했을 거라고 보고요. 영작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인척 관계니까 계속 그 뒤에 책을 또 냈어요. 저도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정치적 조언을 하면서 이제 전략이나 이런 것, 여론조사의 추세 이런 걸 가지고 당시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처음 도입한 그 선거가 바로 87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선거에 여론조사라는 게 들어왔고 그 여론조사를 잘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자기는 사자필성이 오히려 김대중이 아니라 자기라는 걸 확신을 알고 단일화 같은 걸 오히려 요구하고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 여론의 흐름을 가지고 33%의 득표를 가지고 대통령을 먹은 거죠.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 전혀 몰랐던 얘기들을 또 새롭게 이렇게 좀 상기하게 되니까 아주 그냥 흥미롭습니다. 자, 어쨌든 프레지던트 메이커 스토리는 대충 이제 큰 줄기는 들었어요. 어떻게 이 얘기가 진행이 되죠? 일단 이 선거 전문가가 거기서 등장하는 이제 캐릭터는 전략 담당이죠. 전략 담당자가 그 미국에서 큰 선거에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산중에 은거 그냥 이제 거의 낙향했는데 볼리비아 선거를 하자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런 볼리비아 선거에 가냐면 자기를 패배시켰던 사람이
저쪽 후보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선거 전략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다시 이제 마음을 다 내려놨던 사람이 무장을 해서 다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가 이제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이 선거 전략가, 미국 선거 전략가 두 사람의 그 치열한 대결이 볼리비아라고 하는 정치 상황하고 이제 맞물려 들어가는. 좀 가볍다. 왜냐하면 이 전략가 두 사람은 직업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 대통령을 뽑는다는 건 한 나라의 운명 같은 건데, 자기의 자존심 또는 어떤 질투심, 뭐 경쟁심, 이것 때문에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다는 건 조금 가볍게는 느껴지는데 스릴은 굉장히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이제 영화상 설정이고.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돈만 주고 간 게 아니라 예. 상대방을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공법도 쓰지만 네네네. 그냥 흔히 말하는 네. 이 영화상의 꼼수도 쓰고. 예, 그렇죠. 뒤통수 치는 거 이런 게 이제 계속 구성되니까 예. 영화를 끌어가기 위한 뭐 소재이기도 하지만 실제 또 선거에서도 예. 그런 게 활용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들이 한 크게 3번 정도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홍보 중심의 미국 전문가들이 워낙 광고를 잘 찍잖아요. 예. 광고를 잘 찍어서 이거 보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하죠. 예. 그러니까 뭐 잘 안 되죠. 저도 내용을 조금 봤어요. 예. 근데 광고를 너무 말도 안 되게 뭐 떨어지는 거 뭐 받는 그런 거. 어린이를 받는, 내가 이 나라를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예. 하는데 그 설정도 뭐 별 재미가 없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 자기가 돕고 싶은 이 후보가 예. 유세 중에 네. 어떤 이제 이 후보에 대해 불만이 가진 사람이 나와서 계란을 던졌죠. 얼굴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거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패버렸죠. 주먹으로 예. 패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상에 뭐냐면 이제 후보가 즉각 이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상황으로 몰려왔죠. 예. 근데 뭐 TV가 찍고 있는데 패버렸으니까 예. 그때 바로 이 전략가가 역할을 합니다. 뭐라면 이거는 소위 상대방이 일부러 때린 거다. 때리게 만들어서 예. 이건 이제 사과하게 만들고 완전 이게 떨어뜨리려고 한 떨어뜨리는 거라는 걸 알고서 예.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이 후보의 캐릭터는 그 정당방위를 당연히 하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선거에 막 사과 성명을 준비하는 이걸 다 스톱시키고 예.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 의사를,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팔도 걷어붙이면서 당당하고 막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예. 근데 이제 여기 앞에 말은 안 했지만 이 후보는 전직 몇 년 전에 한번 대통령을 한 사람으로 나와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보수적인 사람이고. 예.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서 상대는 오히려 진보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보수적 후보가 오히려 이제 보수의 본색을 네. 좋은 의미에서 보수 본색으로 돌아가는 그 전략이 첫 번째 이제 전략가가 한 역할이죠. 네. 하여간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핵심적인 조언이 이런 것 같아요. 후보에게 안 되는 걸 자꾸 하라고 시키지 말고 잘하는 것을 잘하게 해줘라, 이런 조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재미있는 이야기는 미국 선거에 이제 존슨 대통령 시절에 그 뭐 교훈이라든지 이런 네.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네. 이 영화가 풀어가는 전략 같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공부도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그 요소는 이 이제 전략가가 계속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가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도 좀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때 떨어질지 될지 그렇죠. 모르는데. 바로 그 우리가 이 선거 캠프를 해보면 바로 느끼는, 즉 전략가가 내는 전략과 대통령과 그 대통령 주위에 있는 측근의 불안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자르려고 그래요. 이제 안 되겠다. 이게 예. 너무 이제 부담이 되고 계속 세게 나가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쓰는 방식인데 오히려 자기 후보의 약점을 이 전략가 쪽에서 흔히 말하는 찌라시를 돌립니다. 약점을. 그렇죠. 강점이 아니라. 부인과 그 바람을 피운다. 아니 부인이 아니라 애인하고 저 어떻게 부인하고 바람을 피겠어요. 부인하고 바람 피는 건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 애인하고 바람을 피우는 걸 부터리니까 처음에는 안 믿다가 예. 여기에 그 찌라시 뒷면에 구호가, 그 이제 뭐 무슨 민중협회라고 돼 있지만 그 구호가 1등의 구호하고 비슷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찌라시가
저쪽에서 만든 거구나. 당신 가만히 있을 거냐.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후보가 자기 측근의 말을 듣고 조금 더 이제 온건한 노선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강경 노선으로. 그러니까 전략가가 차이적으로 이렇게 만든 그 그렇죠. 찌라시를 보고 네. 예, 이 전략을 또 수정하면서 또 그 전략가를 더 신뢰하는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만들어져가는 그 모습을 참 극적으로 스릴 있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대통령 만드는 어떤 그 영화 스토리와 우리나라의 얘기는 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어떨까요? 저도 이제 그 보면서 우리나라하고도 상당히 이제 그 미국 정통 드라마를 그 대통령 선거를 다루면 이제 딱 양당에 고정돼 있는 네. 이런 그런데 사실 행태를 띠고 있는데 이건 제 이 작전이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그 후보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을 나라의 돌리기 위해 대통령이지만 일부러 상대측이 현실은 공격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우리나라 것입니다. 선거도 뭐가 더 재밌냐면 경선이 더 재밌습니다. 아 그런가요? 당내 경선이 오. 어떤 당내 경선이 결국 좀 많이 이들은 나오고 상대방 네. 후보의 누가 될지 잘 공동명령을 포함해서 모르는 타격을 약간 그런 게 입힙니다. 있지만 본선은 둘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이 드라마는 5등 정도 하던 후보가 1등으로 올라가는 1등으로 거. 올라가는 이야기니까 약간 경선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경선 때 그렇죠. 사실은 노무현이 그 경선에서 이길 거라는 생각을 아마 아무도 못 했을걸요. 저는 했고 뭐 몇 사람 했죠. 저는 저 노무현 캠프도 들어가서 일을 했고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실제 이 대부분의 유튜브를 오면 다 자기가 했던 사람만 있지 뭐 다 자기가 했고 다 자기가 찍었고 맞췄고 그러는데 잘 2002년, 모르겠습니다. 2002년 2월 달에서 3월 달까지 제가 노무현 캠프의 국민경선 팀장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잘 맞추시는 분이 왜 지금 이 유튜브를 하고 계시냐고요. 좀 그게- 맞추셔서 청와대 좀 가시지. 그게 이제 이게 포르투나가 나한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거는 또 나중에 또 이야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화를 리뷰하니까 영화 리뷰를 리뷰하는 건데 단순히 우리가 뭐 영화 스토리나 보여드리면서 이런 게 아니고 이 영화의 배경, 그다음에 이 진행되는 이 스토리의 전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레지던트 메이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이제 대선 국면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한국에서 좀 시사점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영화에서 또 이제 말을 안 하는데 세 번째 중요한 전략이 뭐냐면 예, 1등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데 예. 1등 후보의 지지율을 뺏어갈 2등 후보한테 유리한 그 공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 그러니까 5위가 자기는 이제 3등인데 예. 이제 이게 5위가 3등까지 갔는데 1등이 높으니까 누가 이제 자기가 이제 일단 2등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현실은 그러나 1등 표를 2등에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걸 이제 뭐냐면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 영화상에서는 이제 자기를 볼리비아로 데리고 간 예. 일종의 이제 그 정치 사업가죠. 그 사업가 같은 여성입니다. 이 사람한테 이제 더 이상 당신 할 일을 안 한다고 하면서 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무부 인맥을 이용해서 예. 2등 후보에게 표가 가게 역할을 해라. 근데 그게 뭐냐면 볼리비아가 이제 마약이 그 콜롬비아라든지 이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약 단속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그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성명을 냅니다. 그러니까 2등 후보, 그러니까 1등 후보에게 갈 표가 2등에게 가게 만들어서 뭐 한 30% 가까이 가 있는 그 득표 그 지지율을 한 26%로 내리고 2등은 22%인데 한 24%까지 가게 하고 네. 자기는 그다음 조금 유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비슷하게 야. 그래서 상당 구도를 만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천하 삼분지계를 만드는 거네 그렇게 해서. 그 역할을 이제 예. 영화상으로는 미국 국무부의 인맥을 동원해서 특정 후보가 유리하게끔 성명을 미국이 내게 만듭니다. 명백한 내정 간섭인데 이게. 명백한 내정 간섭인데.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주 이제 그 영역의 구체적인 이제 미국의 역할을 안 내지만 그 오다를 자기를 고용했던 이제 사람한테 주면서 네, 당신도 그 역할을 해라. 아.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볼리비아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볼게요. 오히려 이제 먼저 했어야 되는데 사실 볼리비아가 남미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대통령이 가운데 지금 있죠. 80년 그죠? 한 80년 동안 대통령이 거의 뭐 한 50번 이상 바뀌었을걸요. 평균 집권 기간이 2.3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뭐 어떤 뭐 파벌이 많다든가 정파가 많다든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제가 뭐 볼리비아를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볼리비아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세요? 혹시 우리 저는 이제 역사를 좋아하니까 아는데 예.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의 심장을 움직였던 불가능에 도전했던 불가능한 꿈을 꾸는 체 게바라가 그 유격 투쟁을 해서 결국은 볼리비아에서 죽었죠. 예, 예. 아니 더 유명한 거예요. 볼리비아 그러면 딱 생각나는 거. 더 유명한 거. 축구가 있나요? 아유 10배 유명한 게 있어요. 아니, 우유니 사막. 그 사막이. 예, 그 우유니 사막이 바로 이제 그 세계에서 관광 사진 하면 제일 예쁘다는 그 약간 비 오고 나면 그렇죠. 거기에 차를 가지고 가면 완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유리 거울이 된다는 그렇죠. 그 우유니 사막이 있는데요, 거기가. 그러니까 볼리비아 그러면 아마 젊은 친구들이 역사나 뭐 세계관계 이런 거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오로지 우유니 사막 하나만 알 거예요. 근데 이 볼리비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미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 나라가 그 우리나라는 지금 동고 서저잖아요. 이제 나라 지형이 동쪽이 높고 우리 반대예요. 서고 동저인데 원래 이 나라가 그 태평양 연안에 있었어요 원래. 그 1850년인가 40몇 년도에 그 페루하고 칠레하고 전쟁해갖고 그걸 뺏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남미에서 유일하게. 아니야 2개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2개인 내륙 국가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라가요. 네. 이 바다를 접해 있지 않으면 국제관계를 못해요. 그렇죠. 수출도 못하고, 그러니까 몽골이 저 많은 자원에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랑 똑같은 그렇죠.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볼리비아는 지금 과거 한 15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잘못 전쟁을 거는 바람에 내륙 국가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모든 경제 활동도 정말 안 좋은 데다가 정치도 굉장히 안 좋은 이런 나라에 미국 전문가들이 가서 정치를 뒤집는 이런 영화,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좀 대충 살펴본 프레지던트 메이커 이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요 오늘은 이렇게 좀 맛배기 정도로 한번 해드리지만 저희들이 시설도 좋아지고 좀 아이디어도 좋아지고 또 작가도 좀 많아지면 영화도 좀 이렇게 스토리도 제대로 좀 보여드리면서 과연 대통령이라고 하는 역할이 그 사회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 제도의 문제 또는 우리가 좀 혹시 시사점으로 볼 것 이런 것들을 보는 영화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저희들은 모르는데 야, 그 영화는 정말 너희들이 보기에는 참 소재로 쓰기 좋다 이런 건 댓글에 많이 좀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그 참고해서 앞으로 대통령에 관련된 프레지던트와 관련된 선거 또는 뭐 대통령의 일상 제발 올리실 때 우리나라에서 만든 굿모닝 프레지던트 같은 거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그런 건 충분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좀 저희들이 작품으로서 그 내용을 같이 이렇게 논의해 볼 만한 그런 작품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점점 살찌우고 내용이 좋아지는 프레지던트 TV가 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레지던트 메이커라는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아마 적으실 거예요. 그렇죠. 흥행엔 성공을 못한. 근데 지금 최근에 예. 넷플릭스에서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 지금 아마 이게 넷플릭스가 뜨겁잖아요. 아, 그 그래서 뜨겁죠. 우리 이게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넷플릭스를 보게 되고 네. 이게 이 그 영화 리뷰가 예. 팍 뜰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확 뜬다니까 이게 뭔가 확 땡기는데 여러분, 프레지던트 메이커 원래 원제가 뭐라고요? Our brand is Christ. 예. 네. 예, 크라이스, 위기다. 우리의 브랜드는 위기다. 이렇게, 원래 원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넷플릭스에서 좀 보시고, 야, 그 볼리비아라고 하는 남미의 그 낯선 나라, 그 나라가 평균 고도가 거의 3,000m급이에요. 거기 가면 그 처음에 그 등장하는 여주인공 그 산드라 블록이 비행기를 붙잡고 쓰러지는 장면 나와요. 왜? 고산. 왜? 고산증 때문에. 근데 이 영화 이야기를 잠깐 그 하면 이 영화 소재의 고산증의 산드라 블록이 산소 마스크를 하고 나오잖아요. 네네네. 영화 소재에 보면 이게 위기, 산소 마스크, 그리고 이 영화의 일관되게 흐르는 IMF 구제금융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영화적으로. 그럼 아까 얘기를 하셨어야지. 아니, 끝날 때 얘기하시면 제가 어떡해요. 이게 영화 전문가이긴 한데 뭐라고요? 영화 쪽에 굉장히 아니, 아까는 뭐 많이 합니다. 2002년도에 대선 전문가라고 하시더니 또 영화 전문가 알리시고. 영화를 좋아하는 그래서 영화적
그 재미도 네. 놓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소재도 잘 만들어졌고 그 장치도 네, 예. 산소 마스크 이런 게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적 재미도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상당한 위기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그렇죠. 구제금융이 나온다. 이걸 바탕에 깔고 그렇죠. 있다. 영화의 마지막은 또 IMF 문제거든요. 야, 아니 그럼 시작할 때 그 이런 중요한 걸 깔고 끝에 해도 됩니다. 하셨어야지. 예? 끝에 이런 이야기 해도 돼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영화 리뷰, 영화 리뷰를 리뷰하는 우리 프레지던트 TV의 영화 리뷰 잘 보셨습니까? 앞으로도 더 좋은 아이템으로 여러분들께 프레지던트 TV 다운 프로그램으로 다가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